의석을 종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수행에 열과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생과 저성장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 심사는 단순히 숫자를 검토하는 과정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된 예산이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부 집행 계획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68조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3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이 사각지대 없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예산이 올바르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서로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 담당관, 홍보감사 담당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네, 담당관님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심의 대상입니다. 앞선 시장님이 시장 연설문과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예산은 지역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수 의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한 달 이상 동안 이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서와 관련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뭐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배부해 준 첨부 서류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여기 보면 이제 응답자가 316명 해갖고 온라인 14명, 오프라인 302명 해갖고 쭉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의회 의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도입되고 이런 것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타 건의사항 맨 나중에 이렇게 보면 있어요. 쭉 있는 것 중에 저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보면 제가 여기 기술된 대로 좀 읽어보면 각종 쓰레기,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유한 시 과태료 조치할 것,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바람. 지금은 쓰레기 막 버려도 과태료 없이 수거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해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 쓰레기가 좀 많다는 것을 좀 줄여줬으면 아니면 좀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예산에 좀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편성과 더불어서 향후에 좀 반영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이제 안 됐더라도 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의 편성을 놓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뭘 못하면 벌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분이 제안했듯이. 그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동별로 조금 깨끗한 동 만들기 뭐 이런 걸 해서 잘하는 동에게 뭐 어떤 상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동에 어떻게 뭐 수건 사업을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금 우리 시에 한 10개 동에 있는데 좀 제가 거기 이제 통장님이나 특히 동장님 뭐 통장님 반장님들이 좀 지역 사회가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해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런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건 요 한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 녹여내고 그다음에 이걸 예산 편성으로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이 여기 뭐 지방재정법에 주민 참여 예산을 하는 그게 목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부서는 좀 각실과하고 좀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주는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뒤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좀 부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시에 총괄하시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맨 밑에도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뭐 누차 지적되는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인도 보수 지향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인도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일괄적으로 다 공사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좀 보수 공사를 하면 조금 더 내구 연한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제가 보면 우리 시가 현장 대응팀을 해서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장 대응팀이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저번에 그걸 별도의 과로 했다가 또 조직 개편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팀으로 이렇게 변경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건가는 좀 고민되는 거죠. 아까 저거 첫 번째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의 얘기의 핵심은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용성을 채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의 노력이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네. 의원님의 이렇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사실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이제 시의
그런 이제 시민들의 뭐 안전이라든가 편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기타 건의사항이 나온 부분은 사실 기본적이 사실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분은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부족하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이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공감하고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된다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저는 이런 것 중에 주민들 얘기가 뭐 100%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여기 내용 중에도 제가 보면 조금 그런 거는 잘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과정에 네. 하면 이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좀 뭐 예산에 반영이 힘듭니다. 이렇게 좀 잘 설명할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준 의원님. 네, 담당한 고생이 많으시고요. 안정준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질의하기 전에 좀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예산 편성을 과정을 보면은 좀 아쉽다는 어떤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는 이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몇 억 증액도 하고 몇 억 삭감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증가만 반복되는 어떤 관행이 좀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행정적인 편의나 뭐 오래된 작업 방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보여지고 이런 방식은 실제로 재정 규모를 축소시켜서 이제 보이게 하다 보면 삭감하면 안 되는 그런 필수 예산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산은 추경을 비롯해서 전년도 최종 재정 규모 전체가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좀 아쉽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또 우리 부대에서는 마지막 또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은 작업은 했습니다. 사실 결산은 전년도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마지막 정리 주기한 전전 연도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사업의 집행이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증감이 되는 표시가 되는 거는 과감하게 뭐 적당한 선에서 되면 되는데 어떤 지금 보시면은 어느 일정 부분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푹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군에 있는 이렇게 지금 사업이 예산이 국도비 사업에 많이 이제 사실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사업비가 이제 이제 기간 만료된 사업이라서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은 이제 특정하게 어떤 이제 신규 국도비 사업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뭐 질의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예산안 책자를 한번 보시면 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 보면은 세액 수입 중에 임시적 세액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죠? 주요 원인이? 29페이지 맨 네. 상단에. 네. 이 세입 총괄표를 봐서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전년도에 올해입니다. 공영 주차장이 이제 새로 개설돼서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면은 그 이제 사유지하고 저희 이제 시유지하고의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적 제조사에 따른 이제 개인 우리 시유지를 먹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걷어들이는 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증가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 보면은 080에서 사회복지 네. 부분에 이제 그 청소년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43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로 해서 약 7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육성과 시설 운영에서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네. 줄어든 이유가 뭐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이니까 이제 지금 북삼에 남북권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제 사업을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비가 올해까지 완료가 그게 됐습니다. 얼마였죠? 지금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5억이 25억.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많이 삭감된 걸로 표기가 됩니다. 그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 70% 정도 된 70% 걸로 제가 진행이 돼 확인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좀 보시면은 그 무역 및 투자 유치 쪽에서 또한 전년도 대비 78%가 감소가 됐는데 네. 요거는 또 어떤 이유죠? 이거는 올해 LS의 이전 기업 보조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도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사업이 또 그것도 완료돼 그 워낙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돼서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다 저기 기원 사업은 다 다 끝난 거 지급이 아닙니까? 됐죠. 예, 다 됐습니다. 다 마무리된 거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정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그 방금 제가 이제 좀 질의드리려고 했던 국도비 사업 얘기를 이제 안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첨언드리자면 국도비 사업 중에서 아무래도 예산의 그 뭐 50% 이상을 이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오긴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획예산과가 받아들이지 말고요. 좀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받아들이다 보면 건물이든 사업이든 하다 보면 이게 괜찮은 사업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벽화마을이든 케이블카든 출렁다리든 100개, 200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없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할 때 많은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예산서 보면 174페이지 보잖아요. 여기 보면 창안 및 발굴 시책 이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저번에 왜 그 교육특구 사업할 때 네. 교육특구 예산을 더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이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 일주일 내에 사업을 어떻게 짜냅니까? 저희가 뭐 박사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이건 안 된다. 시설비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하다 문화 공연은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도 하나 두 개는 가까이서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조금 미리 대비? 네. 네, 플랜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있잖아요. 네. 이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부분? 기금 사용법을 시설비 위주로 하지 않고 좀 예상 사용처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여서 좀 편성할 수 있는 걸 좀 용도를 좀 넓혀준다라는 거 네. 얘기 들으셨어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해양부에서. 이 사용처를 좀 넓혀준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조금 적어놨다가 2026년도부터 반영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거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또 현장 감사 갔다가 또 허파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LS 이거 신문 보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 나왔는데 네.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LS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시민들이 반응하는 부분은 그 기업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도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때는 좋아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저 기업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인식을 또 갖게 되다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재 지금 대통령님이 왜 그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해외 순방을 가는지, 왜 그렇게 해서 수출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꾸 외화를 자꾸 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LS도 지금 굉장히 큰 케이블을 자체를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이미지는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고 수출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 동해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 말을 했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현장 감사 갔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산업정책과에 몇 번 했는데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왜 개인 예산과에 말씀드리냐면요. 매 과마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예산책을 하나 두 개씩 보다가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뭐 성별 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제가 좀 솔직히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 좀 안 맞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성인지 예산서가 안 맞아요. 이상하다. 왜 안 맞지? 하고 다 봤더니 꽤 안 맞아요. 네. 이거 왜 안 맞아요, 과장님? 네, 의원님께서 이거 검토를 하시다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저희도 하기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실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출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고 확인을 전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검토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왜 틀렸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는 여기는 이 예산서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우리가 수기 작업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산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동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왜 시스템에서 바로 끌어오는 건데 왜 틀렸을까? 이게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타시군에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몇 군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걸 다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다 틀렸더라고요. 왜 틀렸지? 이건 큰 문제다 싶어서 사업단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업단에 연락하니 사업단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전년도 예산이 틀렸다는 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인지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여기까지 저희도 사실 이게 항상 보시다시피 이게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만 치중이 됐고 이 부석 서류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한 부분도 몰랐었고 전국에 있는 아무래도 지자체가 전부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에도 이의 제기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사업단 직원들조차도 이게 지금 시스템에 굉장한 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좀 한번 시스템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과장님도 제가 보기 전에 네. 뭐 나중에라도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그리고 사업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를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저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안일하게 일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께 우리 동해시에서 발견한 거니까 상금 달라고 하세요. 포상금 달라고 하세요. 네.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별책 부록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또 뭐 이제 세입 예산서랑 사업 설명서가 안 틀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몇 거가 틀려 왔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과장님 네.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맞춰서 와야지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늘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집행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좀 더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부서에 충분한 이제 답변이 세부사업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이제 드리면, 네.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은 처음이에요. 네. 좀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직도 그런 풍토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인데 약간 좀 자신감 있게 하면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 봐요. 근데 좀 자신감 있게 하시고 잘라낼 땐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현 의원님. 과장님, 예, 박주현입니다. 네. 2026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25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 덕분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또 이제 민생지원금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금들의 변화 때문에 아마 이제 지자체 단체가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이런 어그러짐 없이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입 구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보면서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우리 동해시의 예산의 흐름 그리고 예산을 짠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재정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재정 여건에서 지금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재정 여건의 어려운 거는 세입입니다. 네. 가장 이제 세입이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세출을 세울 수 있는데, 세입을 얼마 정도 사실 뭐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 지방세나 세입 수입을 포함한 국도비나 뭐 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세입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특히나 네. 지금 말씀하신 의존 재원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제가 지금 우리 자체 재원도 지금 살펴보니까 그닥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의존 재원들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한 3년 정도 세입을 예측해 볼 때 네. 어떤 그 세입 추계의 오차율 같은 건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사실 이게 뭐 들쑥날쑥이는 한데 뭐
그래 뭐 또 근접합니까? 사실 우체율이 근접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겠죠. 사실 뭐 변수가 사실 발생합니다. 의존제어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발생하다 보니까 뭐 항상 의원님들 걱정하는 순세계 잉여금도 잉여금에서 어떤 많이,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도 맞아요. 예. 이런 세입 추계가 사실 조금 부족해서 맞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니까 네. 오차율은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처럼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자립도는 15.2 15.2%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한 우리가 17%, 18% 이렇게 달려가고 했었는데 우리가 15%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의존 재원이 조금 많이 늘었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 우리 그 조정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도에서 받는 네, 교부금의 어떤 산식이 조금 변한 게 있습니까 혹시?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그 산식은 네. 도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예, 예. 때문에 뭐 세입 증대 그리고 주민수 인구수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교부가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예, 도조례가 아직 뭐 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교부금의 한 추이 정도는 어때요? 산식은 변화가 없지만 네. 우리 이제 동해시가 지금 한 몇 년간 받고 있는 조정 교부금은 거의 조정교부금은 계속 일적입니까? 뭐 일정 부분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증가되는 전체적인 추세고. 뭐 분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우리 시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방세나 세습이 조금 줄었지만 예. 나머지의 지금 뭐 국가에서 나오는 뭐 국세라든가 아니면 전체 우리 지금 내수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반 조정금도 늘어나는 네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26년도에도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산식이 안 변했다고 하시니까 네. 그 인구수는 사실 우리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줄은 부분이 있고 징수 실적이나 어찌 보면은 재정력 지수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갈 텐데 네. 그래서 사실은 재정력 지수라는 게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15.1 정도 되신다 하셨죠? 네. 그게 낮을수록 사실은 조정 교부금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늘었나? 저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좀 그렇죠. 자립도가 높게 자립도. 되면 의존 재원이 줄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도 네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히 그거는 이제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체 재원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네. 수익의 구조를 어떻게 좀 변환시킬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어찌 보면은 지방 재원이라는 거는 돈을 받아서 살림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살림을 산다는 것은 배분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수익 구조가 약하다. 네.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이 수입 총괄을 보면서 그 17페이지입니다. 네. 총괄을 쭉 보면서 보니까 우리 그 지방세 부분에 담배 소비세가 이제 74억으로 잡으셨어요. 예측하셨어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죠. 74억 정도면은 하루에 네. 2만 갑이 좀 넘게 팔린다는 거예요. 네. 담배 소비세가 우리가 1,4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만 갑이 넘게 팔려요. 그러면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하루에 뭐 한 갑씩 피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갑을 핀다 이렇게 치면 네. 2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담배를 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소비세가 늘어나니까 감사는 한데 좀 금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 소비세를 보면서 야 하루에 2만 갑이 넘게 팔리는구나 지금. 네.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보건소에다가도 규체적인 그 어떤 정책을 좀 수립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지방 소득세 부분이 좀 줄었어요.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죠? 지방 네, 소득세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은 뭐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이나 법인들의 어떤 소득이 좀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 시에서 지방세 감면하는 정책, 그런 정책이나 또는 뭐 소득 공제를 뭐 확대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방세 감면 같은 데는 세율수입에 뭐 공유재산 뭐 지금 이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감소 그리고 임대료, 일단은 뭐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보다는 제가 봐서 가장 크게 여기서 지금 반영되는 거는 세수입인 것 같습니다. 네. 세외 수입 그리고 아마 그렇겠죠. 소득이나 고용의 둔화 이런 것들일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나라의 지금 상황이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변에 임대 붙여 있는 상가도 너무 많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이 지방소득세 감세 부분에서 지금 드러나고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입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엿보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좀 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민간 융자금 부분 잠깐 보세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는데 민간 융자금 우리 회수 수입 부분에서 네. 이게 수입이 이제 다시 회수가 이게 원금이 회수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원금이 회수가 다 되고 나면은 요 금액은 뭐 어떻게 또 합니까? 다시 뭐 융자금에서, 투자합니까? 예. 아니면은 일반 회계로 넣습니까? 뭐 융자금 회수가 다 끝나면, 끝나면. 계속 이게 뭐 계속 사실 뭐 돌립니까? 융자는 계속 돌아가는 오케이. 부분이니까 계속 일정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돌리는 거고 네. 그러면은 혹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미회수나 연체된다거나 뭐 이런 해당 사항들은 없으셨어요? 뭐 없지는 않죠. 융자금이라는 게 뭐 사실 이게 따박따박 들어올 수 회수가 그렇죠. 안 되는 예, 부분도 예. 있으니까 당연히 뭐 사실 이게 또 똑같이 아까 지방소득세 얘기 나왔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이런 융자금 회수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는 따라갑니다. 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경기라는 게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회수율이 적거나 지방소득세가 적어진다는 거는 우리 시의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 그래요. 감안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민간 융자금 회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네. 예, 한 3년치 정도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융자를 해줬고 네. 이자금은 얼마 정도 되고 아니 뭐 뒤에 보니까 이자율이 있긴 있던데 네. 그거 다시 한번 자료에다가 좀 포함해서 해주시고 회수율 부분은 어떻게 되고 회수된 금액은 다시 뭐 재투자를 하는지 일반 회계로 편입시켜서 쓰시는지 뭐 이런 용도 같은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서 저한테 그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부 거래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 회계 뭐 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내부 거래가 이제 네, 발생되지만은 사실 내부 거래가 계속 증가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 조금 저하된다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그래서 이런 내부 거래 같은 경우는 꼭 필요치 않은 이상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 제가 이제 예치금 부분, 예금, 예탁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갖고 살펴봤는데 요거는 부서 그 회계과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아주 디테일하게 서류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전체 2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바라봤던 그 관점은 사실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방소득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바라봤던 지역의 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본 예결을 진행하면서 저 일정 뭐 질의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나 정리의 얘기 정도로 끝나는데 오늘 이제 근본 내년도 이제 예결을 하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찝어 주셨어요. 예, 부서에 관한 어떤 뭐 디테일하거나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동해시가 예산을 다루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야 되는 방향성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대의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동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의 문제였다라는 대답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년 심지어 연례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으로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류를 놓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성과 기준이. 오류가 있는지를 몰라요. 누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찾아서 그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들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어떤 사업의 그 계획부터 예산, 그 다음에 예산의 확보, 집행, 결과까지 해서 지자체가 가야 되는 방향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또 우리 8대 집행부, 9대 집행부, 앞으로 10대 집행부가 진행될 때는 이런 누적 오류들이 쌓여서 마치 그게 성과 기준인 것처럼 고착화되거나 고양화되지 않게끔 지금 해주시는 것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가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감사 담당관님이 저 5급 승진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이 홍보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양경 의원님. 네, 과장님. 네. 과장님께 이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싱가포르 이제 의회 연수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관광 이제 오시는 분들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께 아니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가시는 분들께 이제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어, 뭐 인도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시면 공통어인 게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필수 언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앞으로 AI 시대가 가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언어가 영어이진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수학보다도 영어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언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예산책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게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홍보 예산 보다 보면 이제 그 번역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게 있어요. 감액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네. 지금 아까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가 이 홍보감사 담당관 이 예산을 네. 보다 보면 한 번 홍보했을 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네. 그러면 한 1, 2년 하다가 바로 또 감액해요. 아니 홍보를 하는데 무명 가수도 한 1년 하다가 가수 안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관광과 이제 과장님이 하실 때 트렌드 있잖아요. 네. 뭐 무별이라든가. 네. 네. 그거 저희 동해시에 트렌드 하려고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조건 만들어서 저희 동해시에 트렌드로 하겠다 하셨잖아요. 마스코트로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해서 이제는 동해 시민들이 나름 귀엽다 했는데 이번에 관광과 예산 보니까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감액 굿즈 제작하는 거 말씀. 네. 굿즈 제작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처음 시작해서 사실 전년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굿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무릉변류천지에서도 굿즈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서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굿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한 건 아니고, 예. 제가 그 가지고 말씀에 있는 돈이 동의할 수 많아서. 없는 게 예. 저희가 평소처럼 일추가 뭐 5월이거나 4월이거나 이러면 제가 네. 이해해요. 근데 저희 일추가 6월 이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너무 늦어요. 네, 굿즈 다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무릉변류천지랑 서로 협의해서 왔다 갔다 굿즈를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렇게 네. 예산을 쓰지 말라고 저희가 네. 미리미리 예상을 계상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홍보를 한다는 건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 2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다 보면 무명 가수도 못 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홍보라는 게 단번에 해서 뭔가를 홍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관광으로 해서 묵호 지역이 붐으로 일어났던 것도 오랜 그래도 몇 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SNS나 뭐 다른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되다 보니 이렇게 저희 시가 이제 관광도시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는 꾸준함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맞습니다. 홍보 꾸준함이 필요하니까 뭐 여기저기 예산 삭감할 거 없으면 홍보 삭감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홍보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홍보 예산을 드릴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네. 소비를 할 건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예, 아니 왜 광고를 실겠어요? 예, 홍보비는 사실 어느 쪽에서 볼 때는 홍보비가 이게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 예산이 좀 불필요한 예산, 그렇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다음에 얻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교육 가신 과장님께 전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소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이제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 해가지고 뭐 전년도나 금년도나 뭐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핸드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유튜브나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동해시 이 홍보물이 많이 떠요. 네, 네.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근데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도 우리 시가 이제 관광도시 네,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요즘 보면 여성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묵호역이나 이런 데 이제 열차가 도착하는데 한번 가보면 관광객이 거의 뭐 절대 다수가 하여튼 20대 여성, 30대 중반도 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어느 데이터 분석에서 한번 관광가 있을 때 봤는데 저희가 젊은 여성층이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수치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SNS나 이런 이제 홍보에 이제 최적화되신 분들이 사실 20대 젊은 층인데 그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방문한다는 거는 우리 시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예,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특화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그 제가 보면 그분들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봤더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는 길들도 있고 뭐 점심 먹는 식당들도 있고 이런 거. 네. 그러면 그런 SNS를 보고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 뭐 따라하죠. 신문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방송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네,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 있지 않는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홍보한다 그래서 모든 걸 기존에 하는 이게 또 홍보 예산 중에 네. 기존의 인간관계든 그 기관 간의 관계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거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은 줄이지 못하면 증액금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시대 변화에는 증액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뭐 이 부서서 열심히 뭐 청년 유튜버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노출도가 높아진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네.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편성에는 네.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좀 업무에 조금 저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한 얘기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반영해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홍보감사 담당관 감사의 순기능은 하면 되는 것인데요.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단순하게 홍보를 뭐 어떤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는 홍보의 타입과 스타일 그다음 방식들은 계속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고 부서를 바꾸고 집중하고 하는 것들은 예산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도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해시의 모든 사업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 건설 하나, 어떤 항로 개척에 따른 배를 하나, 차량을 하나, 아니면 뭐 마을을 가꾸는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 동해시의 도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동해시를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3년 내도록 사실을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아까 우리 또 김양경 의원님도 다른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홍보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건 결론은 홍보도 사업의 영역 속에서 지속 가능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 한 줄이었었습니다. 네, 우리 집행부도 이걸 잘 마음에 담으셔서 차기에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홍보 방안들도 좀 대처하고 또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동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도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